야, 잠깐만요. 지금 몇 시예요? 새벽이죠? 그래도 들어야 해요. 지금 이거 놓치면 내일 커뮤니티에서 혼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UFC 베가스 117 코메인 이벤트. 브라질 파이터가 한국 선수만 2명 연속으로 때려눕히고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을 직접 인스타에 AI 사진까지 올려가며 자랑하고 있는 상황. 근데 거기다가 아무도 막지 못하는 4연승 파이터를 보내줬어요. 상대로. 그 상대가 누구냐고요? 아직도 UFC에 살아있는 레전드 35살 최도호. 결과부터 말해드릴까요? 최도호가 2라운드 4분 29초 TKO로 이겼어요. 그것도 바디샷으로. 근데 이게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1라운드에서 피줄줄 흘리면서 판정에서 다 밀리고 전문가들은 전원 산토스 라운드로 봤는데 거기서 최도호가 어떻게 뒤집었는지, 그리고 이 한 경기가 왜 한국 MMA 팬들한테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얘기해드릴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일단 이 싸움이 성사되기까지가 이미 드라마예요. 최도호와 산토스, 이 두 사람은 원래 지난해 9월에 싸울 예정이었어요. 근데 최도호가 무릎을 다치면서 경기가 날아가 버렸고 그 이후에도 경기가 2번이나 더 무산됐어요. 4월에는 맞붙기로 했던 케빈 터커가 갑자기 은퇴해버렸거든요. 그냥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못해 최도호 올해 경기는 진짜 불가능한 거 아니야?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산토스가 UFC에 직접 연락을 해서 최도호와의 대결을 다시 요청했대요. 자기 쪽에서 먼저 이 싸움 원한다고 손을 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산토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에요. 이 친구, 지난해 5월에 한국 파이터 이정령을 꺾었고 10월에는 유주상도 KO로 잡았어요. UFC 320에서 유주상한테 왼쪽 훅 하나 꽂고 경기 끝내버린 그 장면. 한국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닌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팬들이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산토스는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인스타그램에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 두 승리를 직접 자축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도호까지 잡으면 트리플이잖아요. 코리안 킬러 타이틀 완성, UFC 랭킹 진입. 산토스 입장에서는 이 매치업이 그냥 커리어 최고의 기회였던 거예요. 반대로 최도호 입장에서는 어떻냐고요?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에요. 최도호는 스스로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 UFC 선수 중 가장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 MMA 판 돌아가는 거 보면 2026년 들어서 진짜 답답한 일이 연속이에요. 고석현은 경기 직전 부상으로 출전 불발, 김상욱은 로드 투 UFC 결승에서 패배, 이정령은 개최 실패로 팬들 속 태웠고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도호가 이 경기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한국 MMA 전체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짐까지 올라간 거예요. 최도호는 이번 준비를 위해 고향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찬성 밑에서 훈련 캠프를 소화했습니다. 정찬성이 누구예요? UFC 패더급 타이틀 매치를 2번이나 치른 사람이잖아요. 그 노하우가 35살 최도호한테 이식된 거고 본인도 몸이 안 좋은 부분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무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경기 보시면 이게 그냥 허풍이 아니었다는 거 알게 돼요. 자, 이제 경기 당일이에요. 라스베이거스 메타 에이펙스 2026년 5월 16일 최도호 UFC 복귀. 무려 1년 5개월 만이에요. 코메인 이벤트 입장이니까 분위기는 이미 달아올라 있고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는 산토스가 대놓고 유력한 우세예요. 최도호가 부상 공백도 있고 산토스가 지금 커리어 최전성기다.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어요.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산토스가 바로 킥부터 던져요. 바디킥 꽂히고 오버핸드 연결. 최도호가 카프킥으로 맞받아치면서 잽을 찌르고 바디 스트레이트까지 연결하는데 산토스가 멈추질 않아요. 이 브라질 파이터 진짜 무섭게 앞으로 걸어오면서 전부 맥스파워로 던지고 있어요. 싱글레그 시도도 하고 어퍼컷도 뚫리고 클린치에서 무릎까지 날아오고 라운드 후반부에 산토스 어퍼컷 한 방이 크게 꽂히면서 최도호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최도호는 잽을 꾸준히 찌르고 테이크다운도 맞고 트립 다운 당한 뒤에도 바로 일어나고, 근데 누가 봐도 라운드는 산토스였어요. 케이지 사이드 채점 3개 전부 10에서 9 산토스.
1라운드 끝나고 코너로 돌아가는 최도호. 코피 흘리면서도 표정이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35살이에요. UFC 10년 넘게 뛴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낯선 게 아닌 거죠. 2라운드, 최도호가 달라요. 잽이 더 빨라지고, 푸더크가 살아있고, 산토스가 스피닝 힐킥을 때려도 그냥 받고 흔들리지 않아요. 카프킥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요. 산토스가 테이크다운 시도하면서 케이지로 밀어붙이는데 이건 진짜 쉬는 거예요. 4연승 파이터도 1라운드 저 페이스로 달리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최도호가 케이지 탈출하면서 무릎 하나 넣고 다시 거리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최도호가 걷기 시작해요. 산토스를 쫓아가면서 잽 꽂고 스트레이트 라이트 연결하고 산토스가 케이지 앞에서 가드 올리면 펀치 퍼부어요. 그리고 바디라이트 하나가 박혀요. 산토스가 약간 꺾여요. 아직 쓰러지진 않았는데 그 반응을 최도호가 놓치지 않아요. 바로 왼쪽 바디샷. 이게 꽂히면서 산토스가 그냥 주저앉아요. 무릎이 꺾이면서 캔버스에 닿는 거예요. 최도호가 추가타 몇 방 얹어주고 레프리가 경기 멈춰요. 2라운드 4분 29초 TKO. 근데 진짜 이 경기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이미 말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경기가 어떻게 뒤집혔냐는 거예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 거나 한 방 맞았다 는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두 코너가 짠 게임 플랜이 충돌한 거고 그 충돌에서 누가 더 잘 읽고 더 빨리 조정했냐의 싸움이에요. 먼저 산토스 코너 얘기부터 할게요. 산토스 팀이 준비한 건 명확했어요. 최도호는 사우스포 스탠스에서 왼손 잽과 카프킥을 섞어서 거리를 조율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카운터 의존도가 높아졌거든요. 상대가 먼저 들어오면 빠지면서 카운터 뽑는 게 최도호 패턴인 거 아시잖아요. 산토스 팀은 거기에 맞게 절대로 멈추지 마라. 앞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라. 최도호가 발을 못 쓰게 만들어라. 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1라운드 내내 산토스가 쉬지 않고 전진하면서 바디킥, 오버핸드, 클린치 무릎을 연달아 붙인 게 우연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계획대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1라운드에 선통했어요. 최도호가 거리를 못 만들고 카운터 타이밍이 자꾸 죽었으니까요. 케이지 사이드 채점 3개 모두 산토스라는 건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1라운드는 산토스가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산토스 팀 게임 플랜의 약점이 뭔지 보이세요? 이 게임 플랜, 체력이 버텨줘야 해요. 1라운드 내내 100%로 달리면서 전진하고 폭발력 있는 타격을 던지는 건 2라운드에 그대로 가져가기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산토스는 4연승 파이터고 페이스 관리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예요. 근데 1라운드 후반부 클린치 구간에서 이미 호흡이 좀 올라간 장면이 있었어요. 아주 미세한 신호였는데 최도호 코너는 그걸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정찬성 코너에서 1라운드 끝나고 최도호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2라운드 최도호 움직임 보면 지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첫째로 잽 속도를 올렸어요. 1라운드에서 산토스가 워낙 앞으로 밀어붙이니까 최도호 잽이 중간에 자꾸 죽었거든요. 2라운드 들어서면서 최도호 잽이 더 짧고 빠르게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타이밍을 바꾼 거예요. 둘째로 카프킥 타이밍을 바꿨어요. 1라운드에서는 선제적으로 던졌다면 2라운드에서는 산토스가 스텝 밟을 때 발목 바깥쪽을 노리는 타이밍으로 조정했거든요. 카프킥이 제대로 쌓이면 발이 무거워지고 전진하는 파이터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디샷을 심으라는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산토스는 1라운드에 맥스 파워로 던지면서 가드가 위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2라운드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면 그 경향이 더 심해지거든요. 바디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최도호가 2라운드에서 유독 바디 스트레이트와 바디 라이트 비중을 높인 게 그냥 즉흥이 아니에요. 이건 준비된 거예요. 이제 심리전 얘기를 해볼게요. 1라운드 끝나고 코피 흘리면서 코너로 들어가는 최도호 표정 혹시 보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이 경기에서 제일 인상 깊었어요. 표정이 별로 안 바뀌어요. 무너진 것도 아니고 억지로 포커페이스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담해요. 10년 넘게 UFC 옥타곤에서 버텨온 사람이 갖는 그 특유의 감각이 있잖아요. 나 지금 밀리고 있어. 근데 이 상황이 낯설지 않아. 그 느낌이에요. 반대로 산토스를 봐요. 1라운드 딴 직후에 코너로 돌아오는 산토스 표정이나 바디랭귀지,
자신감이 넘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계획대로 됐으니까요. 근데 그 자신감이 2라운드 들어서면서 미묘하게 달라지거든요. 섀도우 잽이 빨라지고 카프킥이 쌓이고 자기 타격이 예전만큼 클린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파이터는 몸으로 느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근데 거기서 전략을 바꾸기엔 라운드가 이미 진행 중이고 코너 지시는 다음 인터벌에나 들을 수 있어요. 이 타이밍의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섀도우는 이미 조정을 끝낸 상태고 산토스는 아직 1라운드 관성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바디샷이 꽂히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경기 분석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포인트가 있어요. 섀도우가 바디라이트를 꽂기 직전에 페이크를 하나 넣었어요. 상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산토스 시선을 얼굴 쪽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산토스 가드가 아주 조금 올라가는 그 찰나에 바디라이트가 들어간 거예요. 타이밍으로 만든 KO예요. 파워가 아니에요. 이게 35살 섀도우가 경험으로 만들어낸 순간이에요. 체력이 좋아도 사이즈가 커도 거기서 바디샷 한 방이 타이밍을 못 지키면 무너져요. 산토스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이 경기를 분석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정찬성 캠프에서 섀도우가 뭘 가져왔냐는 거예요. 정찬성은 UFC 커리어 내내 바디어택으로 상대를 무너뜨린 파이터예요. 덩치 차이 나는 상대, 파워가 더 강한 상대를 상대할 때 바디를 노리면서 페이스를 뺏는 게 정찬성 방식이거든요. 섀도우가 이번 캠프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다는 인터뷰가 이제 이해되죠? 이 한 경기에서 정찬성 DNA가 그대로 보여요. 이 경기가 보여준 건 단순히 섀도우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한국 MMA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방식으로 적응해야 하는지를 한 경기 안에 다 담아냈어요. 35살의 세계 최고 무대 코메인 이벤트에서 이 퀄리티의 경기를 보여준 선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섀도우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이 경기를 2번 돌려봤어요. 한 번은 그냥 팬으로, 한 번은 좀 뜯어보려고. 근데 2번째 보면서 진짜 소름 돋은 포인트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운 좋게 바디샷 맞췄다고 정리해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디샷 한 방이 결정타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바디샷이 나오기까지 섀도우가 2라운드 내내 얼마나 정교하게 포석을 깔았는지를 보면 그건 운이 아니라 설계예요. 카프킥으로 발을 묶고 잽으로 시선을 올리고 페이크로 가드를 열고 그 다음에 바디. 이게 즉흥으로 나오는 콤보가 아니에요. 이거 캠프에서 몇백 번은 반복했을 동선이에요. 정찬성이 섀도우한테 준 게 기술만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 라는 판단력을 준 거예요. 그게 35살 베테랑 몸에 이식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산토스가 직접 맞아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섀도우가 1라운드를 버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1라운드에 산토스 페이스 다 받아주면서 체력을 읽은 거라고 봐요. 35살이 20대 4연승 파이터를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같이 달려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먼저 지치게 만들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꽂는 거예요. 1라운드 섀도우는 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게 계획이었는지 결과론적인 해석인지는 저도 100% 확신은 못해요. 근데 2라운드 섀도우 움직임이 너무 달라서 저는 계획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산토스가 나쁜 파이터가 아니에요. 이 친구 진짜 잘 싸웠어요. 1라운드는 완벽했고 체력도 4라운드 5라운드까지 충분히 갈 수준이었어요. 근데 섀도우가 그 여유를 2라운드 29초 남기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지는 입장에서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경험의 차이예요. 나이가 무기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경기가 딱 그 순간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산토스는 잠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결과 발표를 위해 옥타곤 중앙으로 걸어 나오는데 섀도우는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승자 발표가 울려 퍼지고 코리안 슈퍼보이는 UFC 3연승 2016년 이후 무려 10년 만이에요. 커뮤니티 반응이 폭발했어요. 1라운드 지고 있다가 바디샷으로 뒤집는 게 말이 되냐. 35살이 이러면 안 돼. 너무 무섭잖아. 코리안 킬러 칭호 반납 키키키윽.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고요. 특히 산토스가 인스타에 AI 사진 올리면서 자랑했던 거 생각하면 이번 결말이 얼마나 깔끔한 복수극인지 느껴지죠. 그 코리안 킬러 별명 이제 어디 쓸 데가 없어졌어요. 35살 1년 5개월 공백 언더독 꼬리표
코피 흘리면서 1라운드 내줬다가 그래도 최도호는 최도호였어요. UFC 패더급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승리가 단순한 1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석현 부상, 김상욱 패배, 이정영 대체 실패로 바닥까지 내려갔던 한국 MMA 분위기에 최도호가 혼자 불 지핀 거잖아요. 다음 목표로 최도호 본인이 브라이스 미첼을 언급한 상황, 랭커 도전 시나리오가 이제 진짜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은 최도호의 다음 상대로 누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국 MMA 이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도호가 그 시작이 됐다고 봐요.